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 정보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해놓고도 항의는커녕 가해자인 미국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면서 오히려 미국을 감싸주기에 바쁜 글로벌 호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 역시도 이런 윤석열 정권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가의 위상이 세계 최고조였는데 1년 사이에 가장 쪽팔리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이 알아서 호구 인증을 하다 보니 일본에 이어 미국 역시도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이 사실이면 한국에 사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국은 아주 좋은 관계다라는 말로 답변을 피하면서 법무부에 공을 넘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국에서 알아서 먼저 괜찮다고 하면서 벌벌 기고 있는데 미국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아주 좋은 관계다라는 말의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루기 아주 편한 상대다, 또는 만만한 상대다, 또는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관계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저들은 우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철저하게 자국 기업들만을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난번에 바이든을 만나서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논의를 했다는 것일까요? 바이든과 불과 48초 정도의 대화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차종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연합을 해서 미국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일본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항의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태라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연합해서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서 노예를 자처하는데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통상 협상을 통해서 윤석열이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 김태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을 평가하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수를 줄 분야가 거의 없다. 특히 외교는 거의 참사 수준이다. 이번 방미가 12년 만에 국빈 방민이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와 같은 굴종 외교가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국민들은 인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일본의 굴욕 외교와 함께 오히려 청구서를 받아온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그와 같은 행태를 벌인다라면 더는 두고 올 수 없다. 그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다시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전 정부 때문에 국가 빚이 늘어났다며 또 전 정부 탓을 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라면서,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 말이 즉슨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 정부 탓, 여론조사 탓 등등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남 탓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지요. 하나같이 다
무능합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초부자 기업들 세금 못 깎아줘서 안달이고, 유류세 감면 다 없애고, 전기세, 가스비,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세수를 채우려고 안달이고, 상속세, 증여세도 못 내려서 안달이고, 부동산 부자들 세금 다 줄여주려고 안달인 이 정권이 미래 세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뭘 알고 떠드는 것인지, 누가 써준 것 뭣도 모르고 읽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라고 말입니다. 허구한 만찬의 국민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공개도 안 하는 본인이 미래 세대를 언급하시려거든 국민연금부터 없애시기 바랍니다. 한 해 20만 명도 안 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지속한다는 거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상상 초월하는 빚을 떠안겨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난 14일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연출한 김성우 PD가 영화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된 영상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뒤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지경인데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다는 게 사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돈 벌기는 어려워도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가장 잘 대처하고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호구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 국민들은 지금 멘탈이 나가 있습니다. 해서 뉴스고 유튜브고 할 거 없이 이 윤석열만 보면 분노가 차오른다며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날이 오기만을 오늘도 빌고 또 빌어볼 뿐입니다. 자, 한편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갈수록 기레기들의 보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가려주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수박 의원들이 대놓고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모습들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죠. 그중에 오늘 김종민 의원이 지도부의 대응이 늦다,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다,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사태 진상을 파악하고 파악된 만큼의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검찰이 알아서 하고 검찰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자세는 맞지 않다, 당의 대응을 보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되어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는 비판의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민주당 내부 총질에는 얼마나 열심히들 움직이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박들 절대 고쳐서 못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